지난 10일 서울에서 신변 보호 대상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벌어진 김병찬 사건이 벌어진 지 고작 3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건반주를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에 자신의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왔고 추가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행의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점이 정말 많아 보이는 신변보호 시스템,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해서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병찬 사건 이후 3주 만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민감 사건, 전담 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다. 사실 뭐가 좀 바뀌기를 기대했던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결국은 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안 환경 자체가 상당히 변했습니다. 층간 소음에 의해서도 강력 범죄가 생기고 네. 이성 간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정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까지 변하는 이와 같은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스토커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유명한 영화 배우 조디 포스터를 스토커했던 네. 킹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디 포스터에 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까지 시도를 했었죠. 이와 같이 스토커의 행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복수적이고 가혹하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현장 대응책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치안 환경은 이렇게 변했지만 현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 즉 능동적인 패러다임보다는 그냥 112 신고만 처리한다든가 또는 단순하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치안 환경에 뒤떨어진 이 경찰의 모습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치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업무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비추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관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네. 또 인구 수는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경찰관 1인당 몇 명의 국민을 이렇게 커버하느냐, 대응하느냐. 근데 이 수치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 자체는 이른바 현장에서의 직무 몰입이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생겼지만 이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외관만 바뀌어졌지 안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기능을 포괄해서 지방자치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 인력 탓보다는 얼만큼 경찰관들이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직무 몰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냐.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는 것은 아니냐. 현장에 있어서 인사적 지원과 동기부여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예산과 인력을 우선 탓하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꼭 설득력이 있지는 않지 않나 평가해 봅니다. 직무 몰입을 언급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가족들을 공격했고 신변 보호 대상자가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지난 6일에 아버지가 딸이 감금된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고 신변 보호를 때는 당시엔 하지 않았던 게 패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네, 가장 문제가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물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감금의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네. 또 경찰이 대구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서 일정한 상황을 파악하고 약식 조사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피해자가 멍이 있었고 또 본인이 성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나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다. 임의 동행을 했고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이것은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대로 풀어주고 만 셈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4일 이후에 결국은 송파의 빌라의 집에 침입을 해서 어머니와 초등학생, 중학생을 중태에 빠뜨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때에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경찰 조치를 했으면 적어도 2명의 살인 또는 살인 미수의 피해를 막았을 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긴급했던 상황 속에서 그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을 텐데 왜 그 당시에도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고 신병 확보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 긴급 체포 요건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그 긴급 체포는 이제 영장 없이 그 용의자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이를테면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또 범죄가 장기 3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이고 또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찰의 그 판단은 네. 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왜냐하면 임의 동행에도 순순히 응했고 네. 본인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네. 저는 이것을 이제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러한 4가지 조건까지 충족시키지 않아도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역시 사후에 또 검찰, 법원의 결정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의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실제로 체포를 그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찰은 불법 체포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늘 경찰청장의 그 얘기처럼 체포 요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득불 이 용의자를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변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언급에는 사실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처음 신고했을 때 왜 신변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 드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알맞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당사자가 살해당하거나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건지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은 예산 탓을 하고 있지만 그게 탓이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객관적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구조적인 봐야 문제가 깔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신변 보호의 개념 자체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개인 경호 요원이 24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밀착적으로 위해를 막아주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112 순찰의 등록,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지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 자체를 막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 용의자가 주소까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서 네.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가해자를 사전에 빨리 격리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신변 보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도 사실은 바꾸어서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고 개인적인 인격의 엄격한 침해다. 이와 같은 심리 치료의 제공도 함께 있어야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